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은금통위는 오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만큼 일단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장기 시장 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큰 폭 상승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으로 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에 돌입한 후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이날 다른 수준의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도 미국과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선물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양지수 모두 1%대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관과 동반 매수 속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그동안 격화됐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완화 기대감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역시나 1%대 급등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유럽의 통화 완화 정책 기조에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모습이었는데요. 더불어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사한 상황이고 함께 염두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8월에 한 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달 9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도 모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8% 상승한 1967.79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는 급등으로 44,000원에 SK하이닉스의 탄력이 더욱더 좋았는데요. 5% 넘는 상승으로 77,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오늘 1.69% 오른 33만 500원에 셀트리온은 오늘 보합권 흐름 속에서 15만 7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3% 상승한 610.5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가까운 상승으로 44,450원의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도 역시나 4% 넘게 오르면서 18만 2,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홀로 3% 넘게 하락하면서 35만 2천원에, 휴젤은 2.56% 오른 36만 8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우리 시장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양 지수가 1% 넘게 이렇게 함께 동반 급등한 상황은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았었죠. 모든 상황이 좋은 어떤 흐름으로 잘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더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야간 선물이 워낙 또 세게 갔기 때문에 초반 흐름부터 좋았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초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웬만하면은 미국 시장이 정말 그렇게 세게 가지만 않으면은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 10시 반 정도까지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지수가 계속 버텨내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었죠. 특히 선물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오늘도 들어왔어요. 장중에 만기약 이상 들어왔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지수가 계속 버텼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어떤 초반 흐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10시 이후에, 10시 반 이후에 버티는 흐름을 보고 오늘은 쉽게 꺾이기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가 1950을 넘고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흐름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 버틸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미국 시장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수급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최근에 어떤 그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뭐 어떤 그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세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붙들어 놨었던 그쪽에서 조금 더 반등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기회,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좀 강하게 또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건은 1950선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일단 1950선을 넘으면서 약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1967선까지 올라온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이전에도 분석을 해드렸을 때 1950선에 대한 기준, 이제 지지와 저항으로 바뀔 것이냐, 저항에서 지지로 바뀔 것이냐, 이를 두고 또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1950선의 가뿐히 좀 안착하는 모습 속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까지 청평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 봉추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뜨겁게 많이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한 주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종목 핫5 5종목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왔고요. 세 번째 종목은 신화실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KMW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신라젠까지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5종목들이 검색이 된 상황입니다. 좀 계속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좀 생소한 종목도 올라온 상황인데, 자, 먼저 5종목에 대한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종목은 다양하게 올라왔는데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또 전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종목도 올라왔으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자세한 사연과 함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 이 5종목으로도 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신화산업까지, 신화실업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뭐 삼성그룹주들이 2개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 뭐 삼성그룹주 관련돼서도 많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화실업까지 구체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3가지 종목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죠. 관련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적당히 매도하라는 건 역시 지금 흐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하면 그때는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애매해요. 여기에서 강하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갑자기 빠지는 것도 방어하는 그런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정체된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분들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있는 분들은 적당히 매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수와 연관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지수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또 다시 빠지는 흐름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점 부근이에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외국인들이 또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수급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갈 만한 흐름은 아니고요. 수급도 외국인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는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슈죠. 어제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었었죠. 2심에서 고법에서 결국은 이제 무죄 취지의 뭐 그런 그 판결도 내렸었고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실형을 면했어요. 그러면서 1년 정도 뭐 계시다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또 복잡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에서 고법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를 했었던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다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은 고법으로 돌아갔을 때 거의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용이라는 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삼성그룹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뇌물 액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 최순실 씨에게 제공했던 말 3마리, 어제 뭐 말 3마리가 그 인기 검색에도 올랐었는데요. 그것과 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이게 뇌물로 받기 때문에 뇌물 전체 액수가 89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뇌물 액수가 50억이 넘게 되면은 실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집행유예로 나와 있지만은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또 실형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평소에 어떤 그 입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전에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기관의 레포트들이 그런 레포트들도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한 게 삼성의 호재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에 있어서 총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총수가 곧바로 결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일례로 SK그룹의 차태현 회장이 어떤 실형을 선고받고 또 한참 동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김성현 회장이 나와서 즉각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을 많이 처리하면서 굉장히 그 기업 그룹 자체가 많이 또 비대해지고 그 규모가 커진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총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결정하는 게 총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삼성의 오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어떤 또 그 운신의 폭이 또 좁아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 삼성 정도의 어떤 그 글로벌한 기업의 총수가 또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다 그랬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에서 최근에 브라소를 수출을 허락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몇 가지 그 수출을 허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단기적인 흐름일지 추세적인 흐름일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일본 쪽도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부 다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한두 개씩 이렇게 풀어주는 정도는 되겠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반도체나 이쪽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뭔가 또 혁신적인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그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광폭 행보를 했었어요. 삼성그룹의 어떤 흐름들을 좋게 만들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엄청난 또 투자에 대한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총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할 때 계획이 물론 세워져 있겠죠. 그에 따라서 쭉 할 수도 있겠지만 총수가 예스를 해야지 그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바로 한국의 기업 문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재판 결과 이건 좀 상당히 그 재계로서도 큰 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자체적으로서도 절대로 좋지 않은 그런 그 이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그룹 자체가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요.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상승을 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는 47,7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90이에요. 지금 44,000원보다 좀 높죠.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인데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 상승 전환했고요. 단기도 상승입니다.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자 1월에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고점, 일종의 고점 박스권에 갇힌 그런 흐름인데요. 결국은 계속 갈 만한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어떤 수급적인 흐름, 기업 환경 이런 것들이 좋을 게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악재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도 여기를 뚫고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이 정도면은 뭐 손실 보는 수준이 아니라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약간의 손실이 있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 꺾였을 때 그때 적당히 매도를 하자는 거죠.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급등락이 나왔고요. 오늘도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역시 이재용 부회장 선고 관련 이슈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뭐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던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가 또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좋지가 않아요. 이때는 반등 나와주거나 아니면 더 밀리면 그때 확실히 밀렸을 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굳이 이렇게 악재성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은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어제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관련한 그런 이슈로 움직였어요. 결국은 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판을 다시 할 텐데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2심에서 고법에서 당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이렇게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 작업이 관여가 있었다. 그 과정에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대법에서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거기에 포함됐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다시 한번 어떤 수사에 대한 동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합병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기업, 중심이 됐던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일모직의 어떤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고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혜택을 받다. 그렇게 대법에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향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혜택을 받다고 검찰이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이 승계 과정, 합병 과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어떤 그 부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요. 또 어떤 기업들의 뭐 존속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겨우 회생을 해서 지금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어떤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역시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딱히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흐름이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오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무너지는 흐름에 있어서는 주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이제 바이오의 대장주 아닙니까? 이런 종목이 계속해서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좋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적정 주가는 7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3.89예요. 지금 보면은 6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는 역시 하락 추세고요. 그리고 단기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자,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요. 바이오가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자,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역시 이 마무리 반등 그리고 나서 쭉 빠지는 흐름인데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그 상장 폐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그 저가를 다시 이탈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역시 추세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고 다시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보유자는 지금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홀딩했다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신화실업입니다. 신화실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데요. 경영권 관련 분쟁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자, 보유하신 분은 홀딩했다가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또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완벽하게 꺾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꺾이면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가지고 가보자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종목들의 성향이랄까요? 흐름 자체가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하고요. 약한 종목은 계속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낸다면은 고점을 뚫고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때 매도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꺾였을 때 그때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신화실업은 일단 흐름이 강한데요. 최근에 나온 이슈가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예요. 김모 씨라고 나와 있는데요. 서류라든지 회계장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열람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등사, 카메라로 찍는다든지 USB에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경영권 분쟁의 어떤 출발선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그 법원에 뭔가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주주총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자, 이런 쪽을 만들어서 경영권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가 발생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물론
아무런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련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요.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인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어떤 이슈나 아니면 이슈가 없더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없는 분들도 접근을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 말고는 이 종목이 특별히 움직일 만한 사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 철강금속 업종이지 않습니까?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모멘텀이 없어요. 사실 뭐 경기 흐름이 엄청나게 확장적이거나 하면은 이 철강이 산업이 쌀이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흐름이 좋으면은 결국 철강금속 업종의 어떤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미국 쪽에서 어떤 그 덤핑 관세라든지 이런 그 흐름들,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철강에 대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화실업 자체의 어떤 기업에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업종 자체가 좋지 않으면은 주가는 크게 가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 특별하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수마저 좋지 않았을 때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 후에 추세적으로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단기적인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건 충분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신화실업의 적정 주가는 34,500원입니다. 비교값이 0.77이에요. 적정 주가보다 약간 아래인데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는 하락 추세인데요. 단기는 상승 추세입니다. 단기 흐름이 강하죠. 어제 상한가, 오늘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자, 이게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리면서 이 정도까지 하락했으면 아마 던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던지고 또 아래에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쭉 밀려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때는 정리를 하고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조정을 받지 않고 위로 간다. 그때는 조금 더 끌고 가서 위에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렸을 때는 이 정도의 정리 후에 아래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은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삼성전자는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4,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 선고 관련된 이슈 속에서 삼성그룹주들이 움직였는데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포지션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오늘 1.28% 하락하면서 26만 9천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관련된 흐름 속에서 좀 변동성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 속한 마지막 종목은 신화실업이었습니다. 오늘 16% 넘게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31,2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 소송 관련된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MW와 신라젠이 남아 있는데요. 자, 봉추 선생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먼저 KMW입니다. KMW는 실적에 대한 호재성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당히 매도하자는 건 흐름이 강한 흐름이 지속되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지금 흐름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꺾이지 않으면은 그냥 홀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단은 흐름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면은 홀딩을 하자는 것이죠.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 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21선을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하락하면 그때는 일단 정리한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도 되거든요. 어쨌든
꺾이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21선을 이탈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제대로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뭐 21선만 이탈을 해도 접근하면 단기 매매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중기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종목은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실적 이슈가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대기업들과 비교하면은 실적이 비교도 안 되겠지만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1분기에도 좋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2분기에 실적이 엄청나게 나와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향후의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5G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시장도 확장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흐름도 좋다고 나오죠. 특히 차이나 모바일이 이 5G 쪽에 확실하게 투자를 하면서 수출 규모가 2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특히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확실한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흐름들로 인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G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에요.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고 가거나 그런 흐름인데 이 KMW만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엄청난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7,200원입니다. 자, 비교값이 8.8인데요.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죠. 너무 상승을 했어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 상승이고요. 그리고 또 단기도 상승 추세입니다. 뭐 흐름이 거의 끊기지 않고 있어요.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이탈한다거나 아니면 고점 대비해서 갑자기 10% 정도 하락한다 그러면은 현재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그 불안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정리를 하고 뭐 단기적으로 아래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120선까지 이탈했을 때 접근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조정을 정말 제대로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그런 종목입니다. 당시에는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뭐 빨리 정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한번 가면 이렇게 무섭게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갈 것 같은데 전혀 안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흐름, 특히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은 최근에 검찰의 압수수색 이슈가 있었죠.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흐름이 상당히 약하죠. 뭐 거의 무너지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팩사백에 대한 임상 중단 소식으로 급락했었고요.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신라젠 압수수색한 것이죠.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그 수사를 한 것입니다. 이 신라젠의 신모 전무가 팩사백의 임상이 중단되기 한 달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략 분할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분을 전부 청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팩사백의 무용성 시험에 대한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수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는 미리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밝혔어요. 하지만 검찰의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몰라요. 그게 미리 알고 있었다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안한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일종의 어떤 또 그 넓게 보면은 주가의 어떤 그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한 달 전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많이 빠졌는데 매도를 한다. 물론 이분들이야 뭐 스탁옵션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이겠죠.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것들에 의심을 받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주가에 지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 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결국은 바이오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끌고 가봐도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어렵습니다. 임상이 다시 진행되고 결과가 좋아서 신약이 출시된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주가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라젠의 적정 주가는 8,700원입니다. 지금 비교값이 1.17인데요. 이제 거의 적정한 수준까지 왔어요. 주가가 적정한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죠. 신라젠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계속 언급을 했었죠. 실체가 없는 주식이다. 실적이 없다는 것이죠. 한 번도 흑자 전환한 적이 없습니다. 흑자가 난 적이 없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기대감, 그거 하나로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장 당시에 최저가하고 거의 비슷한 주가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하락했죠. 15만 원대에서부터 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흐름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보유하신 분은 여기에서 던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조금 더 빠지면은 차라리 그때 포기하고 던지거나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조금 반등했을 때 던지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시장에 정상적인 종목들이 2,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안함이 있는 종목은 접근하지 말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KMW가 네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KMW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상승하면서 66,500원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호재성 레포트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탄력을 받았는데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확실한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검찰의 압수수색 이슈로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 장은 3% 가까이 올라오면서 1,500원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절대 권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끝자리 2322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를 44,25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셀트론 헬스케어 먼저 종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는 2% 가깝게 올라오면서 44,4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폭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자, 봉수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가 반등하니까 잠깐 반등했는데요. 매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44,250원입니다. 여기 거의 뭐 매수가 근처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뭐 엄청나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점에서 거의 뭐 조금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세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종목의 흐름이 완전히 끝났고요. 바이오의 흐름이 끝났고요. 바이오가 잠깐 반등할 때 반등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빠지면은 손절 10% 하시고요. 상승하면 10% 정도 짧게 손절하자는 것이죠. 자, 업종, 지수의 흐름, 그리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특별히 갈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짧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로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역시나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9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전일장 3대 지수 모두 1%대 급등으로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는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무역 낙관론 속에서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들려드렸습니다. 중국 쪽에서 좀 완화적인 조짐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좀 생산적인 대화, 격이 다른 좀 대화를 좀 이어갔다라는 이런 대화 양상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도 3대 지수의 상승으로 마무리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역시나 그 흐름을 같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중국 협상단이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시도하면서 효과적인 좀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 쪽으로도 보도가 나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은 무역 전쟁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사하는 발언 속에서 중국 쪽에서도 역시나 같은 양상으로 나온 대화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국 간의 무역에 대해서 완화 조짐이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다음 질문 끝자리 7795님의 질문이고요. SK텔레콤을 28만 5천 원에 비중은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SK텔레콤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SK텔레콤은 약보합 마감송에서 23만 9,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손실이 크십니다. 봉춘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손절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흐름이 조금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매수가도 좋지 않고 대응도 좋지 않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가격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요. 추격 매수죠. 자, 상당히 답답한 매매죠. 왜냐하면은 쭉 하락하다가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눌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하면은 다시 저점 이탈하면은 그냥 던지면 돼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매수를 안 하고 쭉 지켜보다가 여기나 여기에서 하신 겁니다. 추격 매수죠. 그래서 이미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을 계속 가기를 바라면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중이 60%예요. 이건 거의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많이 간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면서 비중도 많다. 그리고 하락할 때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은 평생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습관을 고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를 하시고 이런 어떤 그 습관부터 고치시고 또 기본적인 것들부터 익히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매매를 하면은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은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종목도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꺾였을 때 이런 저점에서 묻어두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은 꾸준히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갈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지수가 갈 때는 통신주는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결국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라서 더군다나 지수의 흐름까지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서는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0%에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반등하면 본전 욕심내지 마시고 마이너스 10%에 적당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분간 이 종목은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량주입니다. 관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단기 매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지수가 확실히 조정을 받고 반등할 때 그때 종목을 다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F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3559님의 질문이고요. 뉴프라이드를 1265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뉴프라이드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뉴프라이드는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1315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봉초 선생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주고요. 이슈로 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슈가 나오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꺾일 겁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뉴프라이데이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반등 시 수익에 대해서는 20%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868님인데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양지수 모두 1%대 급등으로 좀 긍정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다음 주 9월 달부터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단기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1950선이 넘어갔는데요. 다음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기 고점에서 어느 정도 혼조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폭 반등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주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그런 흐름을 예상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선물 쪽의 흐름을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수가 정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어떤 수급이 그렇게 잡혔어요. 매수하는 선물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지수를 좀 받치는 흐름이었고요. 기관이 코스피를 조금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게 결국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해외 증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해외 증시 때문에 반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좀 붙들고 있고 하락을 좀 막았던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다시 하락하면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결국은 최근에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일종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왜냐? 아침에 하는 말이 다르고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르고 어제 하는 말과 오늘 말이 다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금방 또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결국은 말장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한 것뿐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전에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을 다시 했을 때 지수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결국은 역사상 최고점을 다시 뚫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고점을 다시 뚫을 수도 있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가격을 계속 뚫고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결국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또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더라도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흐름에서는 확실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역시 한국 시장도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선물 쪽에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수급에서도 한계가 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소폭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상승을 시도할 수는 있어도 급등하는 흐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의 흐름은 역시 고점 부분에서 어떤 혼조한 흐름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반 이후에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변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변수가 있었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2,000을 뚫고 다시 올라간다거나 그런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단기 고점 부분에서 초반에 다음 주 초에는 혼조한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는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수에 주목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변수에 대비를 하면서 또 관리도 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봉투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